자, 지금 김만배 아까 이제 428억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예. 저는 이 김만배 관련 이 추징 금액을 사실은 김만배한테 뭐 몇천억을 지금 몰아주고 있다 막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김만배는 하루에 2억씩 벌고 있다 그렇습니다. 막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는데 예. 문득 제가 2022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2022년이요? 네. 2022년에 말입니다. 그때 겨울이었는데요. 김만배가 자살을 시도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그때 아주 난리 법석이 친 적이 있었어요. 예,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유독 앞서서 이제 이 배경을 보면은 대장동 관련된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먼저 유한기,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유동규도 2022년 4월에 압수수색을 수원인가 어디 오피스텔로 들어갔을 때 자살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김만배가 네 번째 이제 자살 시도자가 됐었는데 예. 때가 언제였느냐? 2022년 12월 14일이었습니다. 네. 약 새벽에 자기의 벤츠 차량을 갖고 나가서 자기 목을 오전 그러니까 2시 그러니까 새벽 2시 4시에 자기 목을 너무 흉기를 근데 사용해서 자세히 목을 묘사하시면 안 돼요. 왜요? 아이고 그런 시도는 또 이게 법에서 또 뭐라고 하더라고요. 왜 뭐라 그러죠? 저는 네. 기본적으로 이런 죽음을 예찬하거나 무슨 죽음을 추동하는 게 아니라 과거 사건을 정확히 봐야 되는 거에 대해서 애매하게 표현하라고 하는 그 신문윤리위원회, 방송윤리위원회 규정이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시는군요. 네. 왜냐하면 이것들이 사건의 진실을 가리거든요. 자, 일단 저희 철학을 잠깐 말씀드려 죄송하고요. 네. 그다음에 살리고 일단 네. 벤츠 차량에서 자해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후 1시에 또 자해를 시도를 합니다. 그다음에 9시 50분에 최종이 발견이 됩니다. 거의 20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갖고 변호사가 119에 신고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차를 어디 세웠느냐? 성균관대 자연과학 캠퍼스 인근 도로 거기가 차가 많이 안 다니는 네. 데였거든요. 네. 수원시 장안구 거기에서 자해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특이하게도 목 부위를 자해를 했으면 굉장히 위중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상처는 그렇게 깊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목 부위를 3, 4차례 자해를 했는데도 크게 생명이 위중한 상태는 전혀 아니었어요. 테크니컬 자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찰가상 정도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찰가상은 아니었고 네. 그거보다는 조금 심한 정도였다라고 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김만배는 당시에도 걸어서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그때 수원대학 병원으로 갔거든요. 아주대병원으로 저는 간 걸로 기억하는데 예, 하여튼 그래서 목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 생명엔 지장이 없다. 그때 이제 브리핑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경찰도 CCTV랑 다 봤더니 혼자 계속 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러고 있더라. 그 주변을 빙빙빙빙 하는데 당시에 김만배의 발언은 뭐였냐면 자꾸 뭘 만들어내라고 검찰이 압박을 하는데 허위 진술을 하든지 내가 살아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가짜 증언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외부에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건이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라는 증거가 나오고 있는 게 그 전날 측근 2명이 구속이 됩니다. 네. 누구냐면 최우향이라고 옛날 그 헬멧 이렇게 쓴 남자 있어요. 그렇지. 예. 그 김만배가 오토바이. 구속됐다가 풀려나고 뭐 이러면 예, 예. 오토바이맨 있어요. 오토바이. 그렇죠, 그렇죠. 헬멧 예, 쓰고 예. 나와서 오토바이 태고 가던 사람 있어요. 예. 그 사람이랑 그 통장관리 있었는데 이 사람이 김만배 범죄 수익 26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거든요. 김만배 입장에서는 다른 이전에 많은 사건이 있고 자기가 관련됐던 사람들이 막 죽었단 말이죠. 그때도 김만배는 그냥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김만배가 최초로 자해를 시도하면서 이 사건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순간이 언제냐. 김만배가 자살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다? 이 사람의 그 통장 관리인 그리고 정말 이 최우양하고는 형제 같은 사이라고 예. 하는데 이 사람이 딸려 들어갔단 말이죠. 그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김만배가 개인적으로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자해건 말고 예. 다른 장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김만배가 그때 했던 얘기가 딴 거는 다 괜찮은데 돈은 안 돼. 라는 얘기를 굉장히 가까운 사람한테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김만배가 끝끝내 돈을 지키려고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제가 그때 정말 이 사건을 열심히 팔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 짐작으로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김만배가 형을 줄여주세요. 음. 형을 줄여줄까나 돈을 깎아줄까나. 저는 김만배는 돈을 깎아주세요라고 저는 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당시에 또 어떤 얘기가 나왔었느냐. 김만배의 자살 시도는 이거는 검찰을 혹은 국민을 향한 게 아니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게 아니냐. 즉, 나 흔들려 무슨 말 할지도 몰라. 결국 과거의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을 향해서 이게 던지는 위협이었고 그래서 이것이 해석되기로는 김만배는 자기의 돈을 건드리면 크게 흔들리는 사람이다. 라는 사인을 준 게 아닐까라고 당시에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해석이 네. 나왔고 자살 시도라고 하는 네. 그 극단적 선택의 시도는 직간접적으로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메시지 전달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잠복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 김만배 씨 역시 그런 걸 했다면 뭔가 이걸로 인해서 끼칠 영향을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네. 그게 이제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하려고 그런 시도를 했었을까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대장동 일당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7,800억을 보존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과 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 고등법원에 이 사건은 넘어가게 되고 피고인 5명이 이제 자기네들을 방어하는 그런 고등법원의 항소심이 이제 전개가 될 텐데 네. 그때 검찰은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이자들이 피고인 입장으로 여러 가지 진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이재명, 정진상 별개의 재판에서 동일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인지 이제 이것을 말 잘해 너희들의 7,800억 이제 개인별로 뭐 이제 1,000억도 되고 뭐 4천 몇 억도 되고 그러겠죠. 네. 그거 보전하려면 말 잘해. 이제 이런 메시지가 서로 지금 오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불리한 얘기하는 거는 입막음용으로 이번에 추징금 사실상 추징금에서 해제시켜줘서 자 그 돈 잘 넣어둬 네. 마음이 안 돼 성인데 그런 건 쓰고 그건 불리한 얘기는 하지 말고 유리한 얘기는 설사 그것이 거짓말이거나 과장이어도 얼마든지 해도 돼. 왜냐하면 너희들의 리스크는 상한을 이미 딱 정해놨어. 그렇지. 더 올라가지 않아. 그렇지. 깎을 일밖에 그렇지. 없어. 괘씸죄 같은 거 없어. 그러니까 불리한 얘기 진실은 입막음용, 유리한 얘기 과장이거나 이를테면 때에 따라서 거짓은 입트임용으로 저런 항소폭이라는 큰 선물을 던져줬고 그게 형량도 형량이지만 결국 추징금. 예. 저 그리고 이 추징금 관련해서 좀 꼭 오늘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은데 맞아요. 지금 어제 정성호 장관도 그렇고 이쪽 소위 친정부 친민주당 패널들이 나와서 아니 이건 민사소송으로 다 해결하면 돼요. 이건 형사소송으로 추징할 게 아니에요. 그렇지, 더 나가서는 아니 이걸 왜 국가가 추징합니까? 그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걸 가져가면 되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항소포기에서 했는데 국민 감정선을 건드리고 있는 이 돈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정말 매우 사실상 거짓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몇 개 신문이 팩트 체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그러니까 국가가 추징하면 그거는 피해자한테 돈이 안 가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추징하지 말고 하세요. 일단 민사소송 재개놨는데 13개월째 1회 변론기도 열리잖아요. 왜냐? 그 민사소송은 다 우리 형사소송 보고합시다. 끝나야 하는 거죠. 형사소송 끝나야 하고 그거 그렇지. 합시다. 그렇지. 변론기를 안 열리지. 네. 세월아 내월아 갈 그렇죠. 거예요. 근데 네. 앞으로 네. 이 여기서 점점 뭐 뇌물 이해충돌 방지 관련된 거, 배임 이런 거 다 하나씩 둘씩 없어지면 민사소송은 진행도 안 되고 그렇지. 진행된 다음에도 돈을 찾을 길은 더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법조계에서 이거는 민사에서 입증하기 어렵다. 그렇지. 형사에서 해줘야 만약 배임이 형법상 배임죄가 삭제가 돼 버리면은 그럼요. 그 민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이 국가에서 추징을 해줬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신문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법률상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범죄 피해 재산을 몰수 추징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어요. 그다음에 특히 부패 범죄 이런 뇌물 같은 거로 환수된 범죄 수익이라도 범죄 피해 재산으로 인정되면 환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훨씬 더 강한 공권력이 이 나쁜 사람들의 범죄를 낱낱이 밝히고 법원에서 입증한 다음에 그 돈을 추징했다가도 필요한 경우에는 환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사실상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심지어 이번 대장동 1심 재판부도 이 대장동 민사소송은 1심 변론기일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성남시 개발공사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이번에 정말 어떤 사람은 뭐 나무 1,000억, 어떤 사람 저 김만배 같은 사람은 4,5천억씩 주머니에 찔러줬다는 거가 이 얘기로서도 입증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꾸 아니라고 정성호 장관이나 일부 저 민주당 친인 민주당 인사들이 국민들 상대로 역시 또 가분개를 보는 거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민사소송으로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몰랐구나. 아이고 죄송해요. 민사소송 하면 되겠네. 이렇게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불쾌해요 진짜. 저는 이 천화동인 자금 중에서 김경률 회계사가 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내용이 정확히 생각이 나진 않는데 지금 이 대장동 이 5인방이 했던 것들이 이제 천화동인 이 시리즈잖아요. 요건데 요게 저 1호부터 9호까지가 그때 있었어요. 9호까지 있었나요? 예, 네, 꽤 많았어요. 9호까지가 예.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TF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 뭐죠 펀드 형태로 만든 건데 이게 350 키넨 파트너스 등 해갖고 350억 원을 투자를 해갖고 배당이 4,040억이었다. 1호에서 7호 중심으로. 근데 이거를 김경률 씨가 이제 회계사니까 장부를 막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네. 김경률 씨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이미 청산이 다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다 뺐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전혀 안 건드리고 커피 9,700원 막 이런 식의 수준 18,000원 뭐 요런 식만 지금 기재되는 네. 돈 뭉치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돈 뭉치는 아무도 건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 사실 이런 돈 같은 거에 대해서 검찰들이 아니 김경률 회계사도 아는 내용을 검찰이 이걸 파악을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추징금을 분명히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했을 텐데 하려고 했을 텐데 요걸 이제 막았다. 반대로 누구의 무엇을 지키려고 이랬느냐 하는 의문이 가져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추징 보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는 어쨌든 나중에 이거를 다 추징해야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징 보전을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4,446억 원이 인용됐어요. 네. 근데 지금 검찰이 실제로 뭐 돈이 어디에 딴 데 가 있었으니까 네. 몰수해서 추징 보전한 금액이 한 2천억 원 정도.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 확보한 게 2천억 원이에요. 네. 재판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네. 1심에서는 그중에서 한 473억 원 정도만 선고가 됐는데 네. 덜컥 항소 포기하는 바람에 473억 상단이 막혀버렸잖아요. 예. 네. 여기서 깎일 일만 있지 올라갈 수가 없게 맞습니다. 됐죠. 그러면 2천억 중에서 한 1,500 한 30억 원 정도는 그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정말 뭐 이거 민사소송은 열리지도 않고 있고 이거 어디 딴 데 이렇게 빼돌리고 할 그 탈출구를 이 항소 포기로 국가가 열어줬다 이런 비판에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가령 해외에 있는 마샬군도에 있는 유령 계좌로 그거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아니, 뭐 돈을? 코인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코인을 그렇죠. 사버린다거나 코인을 산다든지 그런 네. 식으로 빼돌릴 수가 그 있는 나중에 길을- 어떻게 환수를 해요 그걸?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형사 재판에서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 둘씩 갈기갈기 형해화되고 나면 네. 민사소송에서 너희가 재판에서 찾아라. 야, 이거 진짜 무책임한 얘기예요, 정말. 정말. 무책임한 얘기예요. 아니 사람이 교통사고로 쓰러졌는데 와서 국가에서 응급차 보내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 앰뷸런스 지금 안 보낼 거고 네가 다쳤지만 네가 뭐 택시를 타든지 네가 자동차 전화로 불러가지고 그 차 타고 병원에 가서 네 돈 주고 해. 그럼 나중에 치료받을 수 있어.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나중에 치료비 청구해. 이 말도 안 돼.